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스페셜리스트 19년차 제이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호주 공부 후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영상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적인 조언도 아니고요. 비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혹은 이민 변호사님들하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호주 영주권으로 가기 전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한 다음에 호주 경력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점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졸업생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서클래스 485 비자인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 신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졸업생 비자가 호주에서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몇 명이 그랜트가 됐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각 영주권으로 가는 비자가 몇 명인지 한번 통계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에 준비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주 이민성 사이트를 보시면 비자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스터디를 클릭을 하시고요. 스터디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기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통계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민성의 통계자료를 Student Visa and Temporary Graduate Visa 프로그램 레포트라고 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이 나온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9페이지를 가시면 여기 Graduate Workstream 비자죠. 이 Graduate Workstream 비자는 기술직인, 요리, 자동차 정비, 타일, 보트 대작, 카펜트리, 목공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18개월 비자죠. 18개월 비자를 받는 건데 2015년 16년도 프로그램 이어에 보면 12,966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7년도에 1,215명, 그리고 작년도죠. 작년도 2018년도 19년도 프로그램 이어에 보면 1,942명,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죠. 12월 30일 기준으로 나온 게 5,074명.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숫자, 러치죠. 신청하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10,000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라고 해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2년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시면 졸업생 비자, 2년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18년, 19년도에 보면 57,975명, 근데 2015년, 16년도에 21,000명, 33,000, 45,000, 57,000 매년마다 숫자가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대학에 입학한 숫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까지는 33,454명.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포스터디 워크스트림 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졸업생 비자가 승인이 되는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즈 워크스트림 비자, 기술직을 공부하시고 18개월 비자, 졸업생 비자를 받는 거죠. 2015년도에 12,000명,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9,419명, 17, 18년도 8,149명, 그 다음에 2018, 19년도 9,213명, 그리고 현재까지 5,114명. 거의 대부분이 아까 전에 보였던 화면과 큰 숫자가 약간 당연히 줄었겠죠. 왜냐하면 비자가 리피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고 스스로 서류를 했다가 리피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술심사적인 부분도 통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적인 이런 부분에서 미스를 해서 비자 리피즈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 같은 경우도 지난 아까 그 러치한 숫자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자 러치한 숫자보다 당연히 승인되는 숫자는 적겠죠.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숫자를 통계자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88페이지로 가서 통계자를 보시면 졸업생 비자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비자로 넘어가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 비자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가 끝나고 학생 비자로 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영주권이 안 됐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생 비자로 신청하는 숫자도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19년, 20년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4,588명에서 7,193명으로 56.8%가 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 있죠. 그 지난번 요리학과 2탄에서 제가 호주 주정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서클라스 190 스킬 노미네이트 비자라고 해서 2018년도 19년도 숫자가 1949명, 그 다음에 2019년도 20년도가 4,272명입니다. 이것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아직 6월 30일까지 통계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19.2%가 늘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졸업생 비자 이후에 영주권으로 들어가는 신청사 숫자를 보시면 190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너싱 그 영상을 찍을 때나 요리학과 영상을 찍었을 때도 호주 주정부 스폰서십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489 비자가 없어지고 491 비자로 바뀌었죠. 하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 이어에는 11월 16일 전에 489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489 비자가 1967명,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 비자 상태에서 관광 비자로 신청해서 하는 숫자도 932명, 820명에서 932명이 들어갔죠.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주겠지만 영어 조건이 필요합니다. IELTS 6.0, 각 밴드별 5.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데 졸업하고 나서 영어 점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점수를 만든 다음에 다시 관광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숫자가 아마 여기에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대신에 관광 비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졸업한 지 퀄리피케이션 6개월 이내로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482 비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학과 영상에서 482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졸업생 비자 신청하고 경력 2년이 되면 스폰서십으로 해서 482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것도 893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egional Sponsor Migration Schema라고 해서 옛날 187 RSM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지금은 494 비자로 바뀌었죠. 이 494 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요리학과 영상 3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89 스킬 인디펜던트, 이걸 보면 2018년도 19년도 이어에 보면 2032명에서 2019년도 20년도에 628명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9.1%, 이만큼 줄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든 혹은 기술직을 공부하든 호주 189 비자가 이 숫자가 졸업생 비자 상태에서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 비자를 보면 이렇게 119.2%가 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1순위가 189 비자가 가장 좋은 비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널싱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족 직업군의 호주 대학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반드시 이제 2순위로 190 비자도 봐야 된다는 거를 통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6 비자, 졸업생 비자에서 다이렉트 엔트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56명에서 292명 늘었지만 여전히 호주 오너가 바로 186 비자를 주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통 482 비자 4년 비자를 받고 3년을 일한 다음에 186으로 가는 숫자를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417 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도 93명이 작년 기준으로 졸업생 비자에서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호주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코스를 공부를 하고 기술직이든 아니면 전문직,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든 서클라스 485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할 텐데 이 졸업생 비자 신청한 상태에서 그 다음 영주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든 아니면 스폰서 비자를 받든
이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졸업생 비자 이민성 사이트에 화면을 보시면 서클라스 48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Temporary Graduate Visa, 서클라스 485, Graduate Workstream Visa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emporary Graduate Visa, 서클라스 485, Post Study Workstream Visa. 이 두 가지로 졸업생 비자를 통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클릭을 하게 되시면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raduate Workstream 비자이고요. Stay는 usually up to 18 months, 그러니까 18개월 비자이고요. 비용은 호주불로 1,650불,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타임이 75%가 3개월이 걸리고 90%가 4개월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전 비자가 거의 대부분이 학생 비자 상태에서 신청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브리칭 비자 A가 나오겠죠. 브리칭 비자 A라는 건 뭐냐면 전 비자 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칭 비자 A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봅시다. 나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5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You are the main holder of current student visa. 그러니까 학생 비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You held a student visa within the past 6 months before your application. 본인이 졸업한 지 6개월 이내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브리칭 비자 A, 브리칭 비자 B 상태에서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ubstantive 비자라고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 비자가 과연 어떤 건지 브리칭 비자도 속하는 거죠. 이 Substantive 비자에서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You are now hold a substantive visa.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리칭 비자 A 상태에서도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Meet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Study Requirement A, S, R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Two Academic Year Study Requiremen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나 혹은 프라이스 코드가 92주 이상의 코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 months study in Australia. 호주에서 16개월 미니멈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퀄리피케이션을 마치고 나서 6개월 이내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그 퀄리피케이션 마지막 날, 그 날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48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스 끝나는 날짜가 6개월 이내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민성에서 설명하는 The date of course completion이 어떤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장에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그리나 혹은 어워드가 나오는 그 시점, 예를 들어서 레터라든지 여러분들이 보통 코스를 끝나게 되면 completion letter가 나오는 거죠. 그 레터라든지 혹은 이메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publication, 본인의 코스가 끝났다는 그게 이제 나온다든지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로 485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Meet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가 뭐냐면 호주에서 2년 아카데미 이어죠. 2년 이상의 코스를 공부를 하거나 혹은 크라이스 코드가 92주 이상의 등록된 코스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16개월 이상을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두 개의 코스를 컴바인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게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Have a skill and qualification that Australian need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Graduate Work Stream 비자 18개월 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하고는 직업군이 부족 직업군 MLT, SL 직업군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ill Assessing Authority 그러니까 스킬 어세스먼트에 보통 대부분이 TRA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인정해주는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겠죠. 퀄리피케이션이 되게 되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vel of English Language라고 해서 영어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IELTS 같은 경우는 평균이 6.0이고 각 밴드별 5.0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PT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PT 같은 경우는 오버롤 스코어가 50이고요. 그리고 미니멈 스코어가 36 이상이 되셔야지만 졸업생 비자를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 비자 18개월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비지터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SVC라고 해서 비지터 커버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 그래서 본인의 디테일이라든지 10년 거주지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폼이 있는데 그걸 다 작성을 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파스포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비자 컨디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헬스 이그잼 신체 검사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rrange a Skill Assessment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직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TRA로 기술심사를 통과를 할 텐데 1단계 스테이지인 그거를 통과를 해야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졸업하고 그 다음에 360시간 실습을 하고 영어 점수 6.0 있고 오버를 6.0 각 밴드를 5.0 있고 해서 485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Gather Your Docu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야겠죠. 졸업생 비자 받고 영주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인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이민 변호사님들하고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죠. 비자 필요한 부분의 서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ply 비자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미 어카운트 만들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fter you apply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Graduate Work Stream 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직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18개월 비자를 받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Post Study Work Stream 비자, 2년 비자 혹은 지역 리저널 에어리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1년 연장 혹은 리저널 에어 카테고리 3에서 공부를 하고 2년 더 졸업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 비자가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Temporary Graduate Visa 서클래스 485 비자이고요. 배첼러 디그리 학사학위 이상의 전공에 상관없이 2년 이상의 코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between 2 and 4years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길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리저널 에어리어라고 나오는데 이민성이 카테고리 1, 2, 3로 나누었습니다. 카테고리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도시인 브리스벤, 멜번, 시드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2 여기 보시면 도시가 다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시고 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시면 졸업생 비자를 포스터지 워크 스트림 비자 2년을 받고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를 한 걸 증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카테고리 3 여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 2년 비자를 받고 다시 2년 비자를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한 게 스테이가 between 2 and 4로 나온 이유가입니다. 이거의 비용은 1650불이고요. 프로세싱 타임은 75%가 84일, 그 다음에 90%가 3개월 이내로 졸업생 비자가 승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ligibility를 보시면 나이는 50세 언더여야 되고요. 그 have this visa.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졸업생 비자는 학생 비자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졸업한 지 6개월 이내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요. 브리칭 비자 A, 브리칭 비자 B 상태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 비자라고 해서 18개월 비자 있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리콰이어먼트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아카데미 이후에 공부를 하고
92주 이상 크라이스 코드가 등록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퀄리피케이션은 배첼러 디그리 이상이죠.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는 여기 보시면 하나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조기 유학으로 혹은 어렸을 때 학생 비자로 2011년 11월 5일 전에 학생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비자 2년 비자 신청을 못 한다는 거겠죠. 그런 친구들은 18개월 그레이드 워크 스트림 비자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 IELTS 6.0 각 밴드별 5.0 이상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헬스 인슈런스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버시 비지터 커버, 그 다음에 헬스 리콰이먼트 당연히 신체 검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레이드 워크 스트림 비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족 직업군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기술직으로 가거나 혹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호주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을 만들어서 보다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호주 영주권 학과 분석 세미나를 저희 사무실에서 2020년, 21년 내년도 프로그램 이어에 대해서 한번 통계자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비드-19 때문에 15명만 제한적으로 받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주권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